국토 센서스를 위한 지목체계 개편 방안 연구는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LX 미래비전 2030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제는 저를 포함하여 이영재 박사, 임성 박사, 김상민 박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김명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정책과 제도도 변화해야 됩니다. 특히 국토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급자 중심에서 주회자 위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지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28개의 단일 지목 체계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토지용 형태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일본이 1910년도에 토지조사업을 한 이후 지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현재 실제인 지목 간의 불일치가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각 부처에서는 개별적, 중복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인구 센서스와 같이 국토에 대한 이용 현황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통합하려는 국토 센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 단계로서 지목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는 국토 센서스 기반 마련과 두 번째는 국토교통뿐 아니라 다 부처에서 공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형 국토정보 관리가 목적입니다. 비전으로는 스마트 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 센서 추진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 센서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에 대한 실제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통합 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의미합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성과입니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토지 이용 형태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지목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 대만,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설, 토지, 주택 특성, 토지 피복 등을 검토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분류 12개와 소분류 60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안이 과연 실질적으로 토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품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하여 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총 900개 인력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조사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 조사 전용 앱을 개발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조사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내교육과 현장 실습교육을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8년도에 시범사업에서는 2017년 실험사업에 비해 가지고 총 13개 항목에 220개의 정보가 추가된 40개 항목에 한 500개 정도의 속성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한 결과 국가에서 공개한 행정 데이터와 시범사업 조사 데이터가 맞으면 참 좋을 건데 불행하게도 데이터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형체 중에 지형 불일치라든가 오염망 간의 불일치, 토지용 정보 불일치 등을 보면서 야, 이 사업 정말 되겠구나, 이 사업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저나 우리 연구진만의 생각이면 공연불이기 때문에 과연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 그리고 일선 지자체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건지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활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놀랍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7개 부서에서 9개 업무에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즉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뭐니 돈이니까요. 돈이 많이 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조사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품셈 조사를 하였습니다. 품셈 조사한 결과 평균 하루에 한 45.5필 정도 조사하는 것으로 인력 구성도 두 개로 구분하였습니다. 즉 지적기능사 1인하고 그 다음에 신규 채용 1인 한 경우에는 약 필당 10,000원 정도, 그리고 신규 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 8,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총 조사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산출한 결과 작게는 2억 1,903억 원에서 많게는 3,857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다양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 범위에서 전국 토지 임야를 포함한 전국 토인 3,855만 필지를 다 하는 경우와 예를 들면 임야를 뺀 토지만 하는 경우, 그리고 조사 방법으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직접 조사 플러스 UAV가 조사 가능한 지역은 UAV로 조사하는 경우, 인력 구성 방안도 2인 1조이지만 지적기능사 1인과 신규 채용 1인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 채용 1인으로 하는 경우만 구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비용이 최소한 2,194억 원에서 최대한 3,857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지정사업이라면 편익이 없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익 분석도 하였습니다. 편익 분석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KDI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 의한 지불 용역으로 편익을 산출하였습니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 의한 지불 용역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문자에게, 응답자에게 당신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 외에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5년간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그 값에다가 전국 가구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일 경계 모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중 양분형 경계 모형입니다. 단일 경계 모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관식입니다. 얼마 낼래? 못 내, 0원, 100원, 1,000원, 2,000원, 150원. 이 비용값을 가구수에 곱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중 양분형 경계 모형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KDI에서는 이중 양분형 경계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중 양분형 경계 모형은 편익이 가다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편익이 많이 나왔다라고 할 것 같아서 이번 설문에서는 단일 경계 모형과 이중 양분형 경계 모형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단일 경계 모형을 사용해 보니까 편익이 약 1조 원 정도로, 이중 양분형 경계 모형을 보니까 약 1조 7조 정도로 편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비용과 편익을 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였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한 결과 단일 경계 모형에서도 편익이 1이 넘는 것으로, 이중 양분형 경계 모형에서도 편익이 2가 넘는 것으로, 이것으로 보아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지목체계 개편안인 대분류 12개, 서분류 60개안을 마련하였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행정표준코드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연구진과 자문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4자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5자리, 6자리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대분류가 100개로 넘을 확률이 향후 100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분류에 속한 소분류도 100년이 지나도 100개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자리면 충분하다라는 결론하에서 행정표준코드는 4자리도 결정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금년에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책관님, 그 다음에 과장님들, 그 다음 지방자치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기업에 계신 분들 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으로는 국토에 대한 기본법인 국토기본법이나 또는 공간정보의 기본법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공간정보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면 국토센서스 즉 국토총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1장 총칙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제3장 지역에 둘 것인지 도 고민 중입니다. 어디에 두든지 간에 관계없이 최소한 조사 주체인 조사 기간,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주기, 예산 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목체계 개편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신뢰성 있는 국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고품질 정보 제공으로 국토의 활용 가치가 향상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LX가 다 한다. LX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국토 센서를 위한 지목체계 개편 사업은 LX만이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고 LX만으로는 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산탁 연간이 장호상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모두 함께 추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센서스 추진 계획 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금년에 지목체계 개편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에 지목체계 개편 사업이 시작이 되고 2023년부터 명실상부한 국토 센서 사업이 실시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잠시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2023년 이후에 전 국토에 대한 실제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일괄 조사하여 통합 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실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순간에 변화하게 될 우리의 대한민국은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우리 혼자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산학, 연관이 함께 그래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특히 제도 개선을 위하여 LX 공간정보연구원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